안녕하세요, 미국튜브입니다. 파나소닉에서도 브이로그 카메라 G100을 출시가 되어서요, 미국에서 현재 예매 판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상 첫 부분은 카메라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뒷부분에는 소니 GV1과 비교하는 이야기를 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파나소닉 G100은 하이브리드 카메라로서요, 브이로그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디자인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브이로그용 카메라로 올해 두 번째 소개가 되었는데요. 몇 달 전에 나온 소니 GV1과 좀 다른 점이 보이는 카메라입니다. 소니 GV1이 소개가 되었을 때 세계에서 브이로그 하기 제일 적합한 카메라라고 이야기 또한 하였지만 파나소닉 G100이 또 소니 GV1과 경쟁이 되는 브이로그용 카메라가 될 수 있을지 안 될지 그 영상 뒷부분에 제 의견 또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소니 GV1보다는 큰 센서와 렌즈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이 일단 제일 큰 부분인데요. 그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크기로는 컴팩트한 사이즈로 번들 렌즈 12와 32mm 렌즈이고요. 20.3메가픽셀로 3인치 회전형 스크린에 ISO는 25600까지 연사가 6장, 컨트라스트 오토포커스로 초점 영역은 49개 4K로는 30프레임, 풀 HD로는 60프레임까지 찍을 수가 있습니다. 전자식 확대는 2배까지 되고요. 또한 타임레스, 스탑 모션 애니메이션 모드가 있는 카메라로 87만원에 구입이 가능하실 듯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셔야 하는 것은 작은 바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원하는 기능을 다 넣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비스 바디 손떨림 방지 기능은 없습니다. 요즘 출시되는 카메라에는 바디 자체 손떨림 방지가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좋아하시는 분도 또 안 좋아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죠. 전자식 손떨림 방지가 있기는 한데요. 스탠다드로 했을 때는 조금 크롭이 들어가고 하이 모드로 했을 때는 그만큼 더 크롭이 됩니다. 소니 GV1과 같이 액티브나 아니면 하이 모드로 했을 때는 아마도 스크린에 얼굴이 그만큼 꽉 찰 테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4K로 촬영한다고 했을 때 그 이상의 크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도 작게 만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아직 정확하게 얼마나 되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USB로 충전이 가능하고요. 컴팩트한 사이즈이긴 하지만은 184만 화소 LCD 스크린과 368만 화소 전자식 뷰파인더를 자랑하는 카메라이긴 합니다. 100% 브이로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도 찍고 다른 것도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뒷부분에 오토포커스 버튼이 없다는 점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다른 카메라를 사용하다가 또 G100을 구매를 하신다면요. 처음에 바디 뒷부분에 그 버튼이 많이 없는 것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조금 불편하실 듯 하지만은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버튼이 간략해졌다고 이야기를 할 수 또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니 GV1에서는 삼각대를 사용할 때요, 배터리나 메모리 카드를 꺼낼 수가 없었는데요. 이번 카메라는 아직 제가 만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지 참 궁금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 중 하나는 파나소닉 G100에서는 5가지 사운드 모드가 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트래킹 모드인데요. 얼굴 인식을 사용하면은 촬영 범위 및 또 방향이 자동적으로 조정이 되고요. 오토 모드에서는 트래킹 모드와 그다음 서라운드 모드를 자동으로 전환이 되고요. 서라운드 모드는 장소나 아니면 그 현장감을 나타낼 수 있도록 모든 방향으로 소리를 잡고, 또 프런트 모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그 목소리, 악기 등의 그 소리를 카메라 앞쪽으로 포커스를 해주며, 그리고 백 모드에서는 카메라 후면에서 음성이 들려올 때 그 음성을 잡아줍니다. 브이로그를 하다가 보면요, 나를 찍다가도 카메라 방향을 자주 바꿔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또한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서 담고 싶지 않은 소리가 있으면은 사운드 컨트롤을 하셔서 다른 소리를 최소화하면서 그 상황에 맞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에는 브이로그 셀피 모드라는 것 또한 있는데요. 카메라가 얼굴이 가까이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얼굴 아이 디텍션 모드로 변환이 되어서 포커스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오디오는 트래킹 모드로 바꾸어서 카메라가 바로 앞에서 나는 소리를 잡는다고 합니다. 소니에서는 프로덕트 쇼케이스 모드가 있어서요, 가까운 사물에 그 포커스를 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같은 원리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파나소닉 G100을 브이로그용 카메라로 추천을 할까요? 지금 추천을 할 수 없겠죠. 왜냐? 지금 영상 제작하는 타이밍으로는 아직 판매가 안 되었고 사용도 안 해봤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추천을 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몇 가지 저도 궁금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파나소닉은 1080p 영상은 괜찮거든요. 근데 브이로그용 카메라로 나온 G100은 4K로 찍었을 때
그 크롭으로 촬영을 했을 때 실제 선명함과 오토포커스는 잘 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한 배터리 라이프로 영상을 얼마나 찍을 수 있을지, 느낌상 4K로는 10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세 번째로는 파나소닉은 오토포커스에 관해서는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이번 브이로그 오토포커스가 얼마나 잘 작동을 할 것이며 그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네 번째로는 사운드 모드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 모두가 또 이야기한 만큼의 역할을 할지 확신은 가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프로덕션이 아니기 때문에 펌웨어 업데이트 또한 어떤 것이 될 것인지 잘 아직 모르겠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약에 이 두 가지 카메라를 지금 현재 기능과 또 제 생각으로 봤을 때는 오토포커스는 소니 GV1이 훨씬 괜찮을 듯 합니다. 소니 자체가 오토포커스는 탑 레벨이고 또 파나소닉 지금까지 오토포커스로는 아직 약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작은 카메라에서 갑자기 소니를 넘는 오토포커스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기에는 어렵겠죠. 그러나 파나소닉 G100의 그 장점은 렌즈 교환식이기 때문에 다양한 렌즈를 통해서 다양한 화각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큰 장점이긴 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렌즈에 손떨림 기능이 있는 렌즈를 사용을 하셔야 할 듯 해요. 브이로그용 카메라가 조금씩 출시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진 숙제가 많은 듯 합니다. 브이로그의 제일 중요한 점은 셀피이고 또 셀피를 하는데 4K가 있다고 하나 크롭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케이스가 많을 듯 하고요. 손으로 대부분 들고 다니기에 손떨림 방지 기능과 물론 컴팩트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미지 퀄리티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80만원, 90만원으로 구입을 해서 브이로그용으로 구매를 한다. 조금 기다리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카메라도 조금 무겁기는 하지만 가성비 좋은 카메라, 렌즈 등이 아직까지는 영상면으로나 아니면 사진면으로 더 나은 카메라들과 또 렌즈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가격은 조금 더 나가겠지만은 그래도 그만큼 투자한 만큼의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오늘 영상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른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최대한 빨리 답장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이 채널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